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78번으로 갔습니다. 78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개수의 값은 다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fx가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은 3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다는 말은 fx의 값이 그 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과 만나 생기는 그는 3실근인가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도함수의 값이 중근을 가지면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은 변곡점만 가지면서 증가하는 건가? 최고층계수 양수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fx가 빵이 되는 녀석의 값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x축이 만약 이런 데 있습니다. 허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왜 허근을 갖죠? 3차 방식의 실근의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인 거죠? 세 번째는 도함수의 값이 허근을 가지면 도함수의 값이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고 그럼 증가함수인가 fx가? 네. 그럼 증가함수가 됐을 때 fx의 값은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한 거네? 실근의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인 거죠? 네. 이거는 확실한데 니은이 실은 약간 좀 수학적으로 모순점이 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중근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3승 같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중근을 가지나? 도함수가? 네. 빵이 중근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빵이죠. x축의 값이 그러면 빵, 빵을 지나지.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빵 나온 녀석의 그는 학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이러면은 이건 3중근이라고 부르고 그는 빵밖에 없어. 이건 허근이 없어. 그래서 실은 니은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문제로 좀 부적절한데 이 문제 답이 아마 2번이라고 돼 있을 것 같거든? 혹시 네. 4번이라고 돼 있디? 이번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좀 있긴 한데 대충 이 정도 수준에서 답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1번이 4차함수 fx가 있고 왜 문제 익숙하지? 4차함수 fx가 있는데 도함수의 값은 3차함수라고 합니다. a가 누구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a가 빵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맞나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도함수의 값이 x의 제곱 곱하기 x-2가 지금 도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도함수의 값이 빵에 선 접하고 이렇게 되는 게 도함수인가요? 네,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지금 음수였다 양수기 때문에 감소 증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억에 fx가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이 몇 개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래 함수의 값은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고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2인가요? fx의 값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의 개수를 확인하라고 얘기했잖아. x축의 값이 어디 있는 거지 지금? 이 조건도 있었구나. fx의 값을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f빵하고는 만나지 않는다고? 여기 이 점 좌표 f빵인가? 여기는 점선이 y는 f빵이라고 한 선입니다. 이 선하고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만나지 않는다고? 그럼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만나지 않으려면 x축이 어디 있었을 때 접어올린 걸 안 만나는 거지? x축의 값 이런 데 있으면 접어올렸을 때 안 만나나? 접어올린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거고 y는 f빵이라는 선 아래 있는 거고 이러면은 fx하고 f빵하고 접어올린 녀석하고는 교점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고차계수의 값이 양수인 거 맞아? 네, 그러네요. 최고차계수 양수여서 최고차계수가 양인 거인 거 따질 필요가 없네. 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것만 그리겠습니다. 앞으로.
자, 첫 번째 그럼 기억은 참이죠. 두 번째는 0부터 2 사이 있는 a에 대해서 a를 대입한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fx하고 x축이 교점이 4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함수의 그림은 요게 지금 도함수인가? 그러면 감소 증가는 원래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일단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나? 또는 극소값이 똑같을 수도 있죠. a를 갖다 대입한 값이 여기가 지금 a 대입한 값이죠. a를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x제곱은 그것보다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지금. 빵 대입한 녀석의 값하고 접어올린 녀석이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점 y좌표보다 x축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 x축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나요? 이러면 지금 나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지금 이 점이 빵 대입한 점인데 여기는 양수였으면 좋겠고 이게 애매하네. x축의 값을 여기다 그려도 되지. x축의 값을 여기도 그려도 괜찮고 여기 그려도 괜찮나? a 대입한 건 양수였으면 좋겠고 f빵이라고 하는 녀석과 x축을 기준으로 접어올린 그래프가 안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이 녀석은 여기가 빵 대입한 값이라고 한다면은 x축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렇게 된다면은 니은에서 요구한 거는 fx가 x축과 만나서 생긴 근이 4개 있냐고 물어봤는데 근이 4개인 것도 있고 4개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는 fx를 2대입한 함수값만큼 밑으로 평이동한 다음에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x는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2대입한 함수값만큼 평이동하라고? 근데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함수의 그림이 접어올렸을 때 이런 녀석의 값은 평이동한 다음에 접어올렸을 때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평이동할 수 있나? 예를 들어 평이동해서 평이동해가지고 잠깐 2에서 극값이었지. 여기가 만약에 빵, 여기가 만약에 2, 여기가 지금 a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a가 2보다 컸을 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fx에서 f2를 뺀다는 말은 요 그림이 fx였을 때 요 점의 y좌표 f2인데 f2를 뺀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을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 맞아? 접어올린 녀석의 값은 k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 맞아요? 한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 아니죠. 두 군데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럼 a의 값 2보다 크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그림 있었는데 위에 여기서 접어올게요. 여기서 접어올리면 몇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네 군데. x축이 요 제일 위에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네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 이런 식도 x축에 접어올리면 네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런 그림은 다 안 됩니다. 극점이 새기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극점이 새기는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 극점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나? 극점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 3차 함수가? 그 3차 함수의 값은 극점이 세 개 있던지 극점이 하나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차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경우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고 했잖아. 그럼 극점이 세 개면 안 되기 때문에 a의 값이 빵이 되든지 a의 값이 2가 돼야지만 극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거죠? a 값이 빵 되거나 2가 됐을 때 아까 a가 빵인 건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그림에 A가 빵 되는 거였잖아. 첫 번째 그림에 A가 빵 되는 거였는데 2대2 방정만큼 팽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X축이 생기는 건가? 접올리게 되면은 언제 미분이 불가능하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은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거네? 이건 지금 A가 빵이었던 거거든? 그럼 A가 이제 2인 걸 차례가 이제 남았습니다. A가 2라고 한다면 요건 지금 A가 빵인 그림이고요. A가 2라고 한다면 이 그림인가요? 그럼 2에서는 여기 있을 거, 2는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빵이겠죠? 지금 도함수의 값이 x 곱하기 x-2의 제곱이었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2반 함수값에서 여기에 x축이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접올리게 되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게 몇 군데죠? 네, 접올림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한 군데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그 값이 음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빵의 값은 지금 여기가 빵이잖아요. 여기가 k고요. k는 빵보다 왼쪽이니까 음수가 맞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질문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속도가 속도 파트는 모르는 거 없이 다 잘했어? 1257번. 1257번. (57번이) 최고차함계수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차 함수의 값이 가해서 5함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5함수니까 y축 대칭 짝수차 함수인가? 그런데 그 짝수차 함수를 접올렸을 때 y는 3이라는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접올렸을 때 교점의 개수 5개? 접올린 녀석의 값은 극대값 중에 하나가 7이라고? 접올린 녀석의 값이 극대값이 7인 것도 있고 이 모든 녀석을 만족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 여기를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접올린 녀석의 값은 지금 이렇게 접어 올라갈 겁니다. 너무했나? 이거 y축 대칭이야?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극대점 7이었으면 좋겠어, 쌤 생각에. 극대값 중에 하나는 7이었으면 좋겠다며. 3인 녀석과 만나 생긴 교점의 개수 몇 개라고 했지? 내가 지금 그린 건 실패한 것 같은데? 나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하고 그렸는데? 교점이 지금 몇 개죠? 여기가 3이면 안 되겠네? 그림 이러면 안 되네? 5개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말고 4차 함수의 그림을 7인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x축의 값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볼까? 여기가 7이고 극대값 중에 7인 값이 있다고 얘기했고 접어 올라간 녀석의 값이 이번에도 안 되는 것 같지 왜? 높낮이를 바꿔봤는데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해봤는데 교점이 몇 개야 지금? 6개야? 네. 망했네. 어떻게 해야 5개 나오지? 네. 하나가 7인 녀석이 있는데 3인 녀석과는 교점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y축 대칭입니다. 높낮이를 바꿔봤는데 다 안 되는데 지금? 5개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왜 되는 게 없냐? 5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넷. 극대값이 똑같았을 때 5개 되는데? 극대값이 똑같지 않고도 5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하지 5개 나오려나?
최고창계수 양수인데 그림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 특히 하나는 7이 있어야 되고 방금 전에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지? 내 눈이 미쳤나? 극대보다 크면? 뭐가? 아니 근데 7개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7개 나오고 저렇게 해도 7개 나오는데 왜 7개 나오지? 3하고? 아, 저버리는 거를 내가 꼭 다 저버리려고 했었구나. 이런 데 X축이 있으면 그럼 극소값이 될 테고 그럼 5개가 나온다고? 이런 데서 접어올리면 그러네.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였네. 여기가 극대값 중에 한 녀석의 값은 7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한다면 그럼 5개가 가능한가? 네. 그때 fx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래 함수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점 좌표 0,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y좌표의 값이 7인가? 마이너스 7? 그런 4차 함수에게 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구야. 짝수차 함수죠. x의 4승 2차함계수는 모르죠. 네. y절편값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극점의 좌표의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거 미분해서 빵 되는 거 구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b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라고 하는 게 좋으려나?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할까? 4b제곱이라고 할까? 4b제곱? 2b제곱만 해도 충분하네. 자, b라고 안 하고 이렇게 놔야지만 미분했을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 구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b제곱 x 그럼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하고 빵하고 b인가요? 그래서 b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 나오는 b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 대입하겠습니다. b의 4제곱 빼기 2b의 4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7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의 값 양수로 설정했으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B 마이너스 B 4승. 그러네. 내가 왜 제곱이라고 썼냐? 이러면은 b제곱의 값이 네. 그러니까 함수의 값은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너 왜 안 풀었어? 좀 풀어줘. 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주안이 없어요. 66번. 66번이요. 태연이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엘리트. 그럼 시험을 더 잘 봤어야지. 266번이 키가 2m인 육상 선수가 야간 육상 경기에서 10m 높이의 조명탑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명탑이 있는데 이 조명탑은 10m 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키가 2m인 육상 뭐야 저 새끼는? 지웅이야? 2m인 사람이 바로 밑에 출발했습니다. 이만큼 걸어갔습니다. 100m를 10초에 달려? 그럼 초당 몇 미터야? 초당 10m? 그럼 t초 동안 얼만큼 간 거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빛이 쬐면은 대가리 끝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에 맺히겠네? 그럼 여기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인가요? 네.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만 구해서 미분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거 맞나요?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 아니구나. 1대5구나. 2대5인 줄 알았다. 1대5인가요? 자, 1대5면은 여기가 지금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1대 전체가 5니까 4대1인가? 그럼 이거의 4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5t? 네, 끝났네요. 이것만 미분하면 답이네요. 된 거 맞나요? 네. 이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뭔 줄 알아요? 2분의 25?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전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풀이할 게 몇 번인가요? 끝! 고난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레벨 1에 있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숙제로 푼 다음에 질문 받아도 안 괜찮을 것 같아요. 1272번부터 풀이합니다. 1272번이 그림과 같이 200cm가 높이가 되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값이 50cm가 되는 1대4네. 그럼 물탱크 속에 물을 채웠습니다. 초당 10m씩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얘기했구나. 초당 10m, 10cm씩 수면의 높이의 값은 낮아집니다. 물높이가 정확히 20이 되는 순간 남아있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한데 높이의 값이 정확히 20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하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알려준 거는 밑줄 친 게 뭘 알려준 거죠? 밑줄 친 게 뭐냐고요? 어? 뭐라고? 듣고 있어. 밑줄 친 거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거야, 이게.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이 몇이래요, 지금? 네,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셔야죠.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감소하고 있으니까 변화율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부피와 높이의 관계식이 필요하고요. 그걸 시간 t로 미분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피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높이의 값을 h라고 했을 때 여기 높이의 값을 h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시간차는 닭이라고 부르는데 네, 4분의 h죠? 1대4였으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부피의 값 구할 생각입니다. V와 H의 관계식 세고 있습니다. 부피가 누구죠? 파이 곱하기 저거 제곱이니까 16분의 파이 H 제곱인가? 민넓이 맞아? 이제 높이 H 이제 곱하려고. 됐나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한 부피의 값은 48분의 파이 H 세제곱인가요? 이제 양변을 H로 미분하면 되겠네요. H로 미분하지 않고 선생님은 지금 T로 미분할 겁니다. 왼쪽은 T로 미분했더니 V를 V로 미분하면 1이지만 미분했더니 DT분의 DV 오른쪽으로 H로 미분하게 되면 16분의 파이 H 제곱 하지만 T로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H 되신 거 맞나요?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H 값한테는 20을 대입하세요. 20 대입하면 400? 416으로 약분하면 몇인지 모르겠어. 25? 거기다 DT분의 DH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이렇게 풀이한 방법을 익숙해져가지고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항상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레벨 2의 문제는 다 풀까 싶어요.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학교 시험에 합성함수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많이 틀린 편이거든. 문제는 지금 g라고 하는 함수 2차 함수한테 3차 함수 f의 값을 집어넣어서 6차 방정식을 풀라고 합니다. 근데 6차 방정식에는 풀 수가 없어. 내가 풀 수 있는 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6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면 풀 수는 있는데 이건 그렇게 풀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누구를 치환하실 건가요? 네, 함수의 바깥쪽에 있는 함수한테 대입하는 f를 치환할 계획입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푸는 방정식은 gt의 값이 빵 나오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한 t의 값은 하지만 이때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실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건가? 도함수의 값이 지금 6x의 제곱 마이너스 6x여서 빵 나온 거는 빵하고 1인가요? 빵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빵 나온 플러스 1 나오는 실근의 개수 몇 개죠? 마이너스 1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2개? 총 다의 실근의 개수는 3개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74번 문제는 유사함 이거는 이번에 합성함수가 아니네. 첫 번째 함수는 3차 함수인데 두 번째 함수는 절대값을 가진 함수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학교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fx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gx라는 녀석의 값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표현이. 자, 일단은 fx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점 계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극점의 좌표가 숫자가 너무 작아. 18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8분의 1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분의 1? 나 지금 맞게 계산했나요? 됐죠, 지금? 확인한 거 맞죠, 지금? 자, 근데 이 두 개의 숫자를 대입한 점의 좌표를 찍은 다음에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거든? 근데 숫자가 너무 작잖아. 1보다 한참 작잖아.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표현할 때 1의 값은 막 이런 데 있어야 되겠네. 1하고 마이너스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극점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이게 원점을 지나는 녀석인가? 기함수고? 원점을 지나는 녀석인데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 같아.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원점 대칭인 3차 함수의 그림을 대충 이렇게 미리 대충 그려놨는데 다음 단계 녀석의 값은 부인이 gx가 이렇게 생겼나요? a가 빵이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 a의 값이 빵보다 컸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빵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기울기는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1이잖아. 교점 개수가 2개가 될 때가 어떨 때인지 확인하려고요. 교점이 2개일 때는 지금 현재 교점이 몇 개야? 아직도 한 개인 것 같은데? 계속 한 개인가? 언제까지 한 개야? 무조건 한 개야 여기는? 그럼 교점이 2개가 될 때가 언제 처음으로 2개가 되는 건데? 왼쪽에서 접할 때? 이렇게 접했을 땐 교점이 2개인가? 그 다음 교점이 몇 개지? 원점을 지나면 3개? 계속 3개인가? 여기서 접하면 2개? 그럼 여기서 접할 때랑
여기서 접할 때가 필요한 건가?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대충 그렸잖아. 3차 함수를. 여기가 기울기 플러스 1 녀석과 기울기 마이너스 1 녀석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 미분한 녀석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녀석과 접하게끔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어이씨, 나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실패할 거거든? 어이씨,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를? 난 잘 그리고 싶다? 이런 녀석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GX라고 하는 녀석을 그리고 있는데 왜 숨을 안 쉬고 내가 그리고 있냐? 자, 지금 요게 지금 원점을 지났을 때는 교점이 몇 개야? 그러네. 원점 지났을 때 원점 왼쪽에서 0의 왼쪽에 접하는 거지? 0에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났을 때가 정확히 2개. 오른쪽으로 왔을 때 무조건 1개. 그럼 접하도록 하는 녀석이었을 때는 A는 하나 빵인 거네? 근데 왼쪽으로 왔을 때는 이때는 교점이 3개. 교점 3개. 문제는? 아이씨, 언제가 2개야? 이 점을 지났을 때 2개인 건가?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기울기가 플러스 1인지를. 기울기가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긴 하겠다. 일단 이 점 좌표를 구하려고요. 자, A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빵인 건 확인했습니다. 요 점 좌표 좀 확인하겠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인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뭐야? 기울기가 2네. 그럼 이 그림이 실패한 거네. 그림을 보정해야 되겠다. 실제 그림은 이것도 어떻게 그려 그래? 지금 왼쪽에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에서 기울기의 값이 2기 때문에 가파르게 그렸어야 되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일 때는 교점에서 2개가 되려면은 요 점을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지났을 땐 교점이 몇 개야? 아이씨, 그림 이거 어떻게 묘사해, 그래? 더 가파르게 그렸어야 되네? 이땐 교점이 3개인 거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지났을 때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접선의 기울기 2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인 녀석과는 여기서 2번 만나겠지? 그럼 이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 살짝 왼쪽에 접해야 되는 거니? 그림만 잘 그리면 해결될 거였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다? 이런 그림 그리는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가 좀 발생할 거야, 아마. 이제 들려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접했을 때가 교점이 2개인 거죠? 그럼 접했을 때 해당하는 A의 값이 필요합니다. 접했을 때 A의 값이 내가 두 번째로 구하는 A일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접했을 때는 지금 요 직선이 Y는 X-A인가 오른쪽 게? 이 녀석과 3차 함수가 접하기로 하는 거죠? 접할 때 어떻게 풀지? 나 이 접점 좌표가 필요한가? 그냥도 갔다 미분도 갔다 풀 건데 미분하면 1, 미분한 녀석의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에서 1 나온 게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접합니다. 근데 이거 기울기 1이라면서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한 함수값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좀 대입해주라.
맞겠나요? 9분의 1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이 9분의 1이면 여기 길이 값도 9분의 1인가? 기울기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왼쪽으로 9분의 1만큼 갔으니까 A 값은 누구죠? 네, 그때 A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이 마이너스 9분의 4겠죠? 근데 이 녀석은 확인해야 될 게 두 군데, 원점에서의 접선의 길기와 x절편에서의 접선의 길기의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접선의 길기가 1분한 값하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길기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75번 문제는 아이고야,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레벨 2부터 이렇게 어렵다고 벌써? 다 모의고사 기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놔둬가지고 문제 레벨은 좀 있는 것 같아.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의 값, 미수의 값은 지금 두 개밖에 없어. A, B밖에. 근데 B의 값은 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그런데 미분에서 빵 나오는 방정식? 미분했더니 지금 4x의 세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 플러스 2bx 요게 빵 나오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3개 있는데 세근 중에 하나 빵이 있지 않아 지금? 그죠? 세근 중에 하나 빵이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빵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빵인지 모르겠다. b의 값이 음수라고? x로 묶어주면 4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b?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빵이라고? 모르는 건 또 초능력인데 이것들이 또 초능력을 발휘하네. 두근의 고백값이 2분의 b? b의 값은 음수? 두근의 고백값이 음수기 때문에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누가 빵이라고요? 네, 베타가 빵이란 얘기죠? 알파 베타의 값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질문이 알파 대입한 함수값과 베타 대입한 함수값의 평균값이 마이너스 b보다 작은지 물어봤다고? 개소리야. 마이너스 b의 값이 빵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냐? 그럼 알파 대입한 함수값과 감마 대입한 함수값의 평균값이 빵 대입한 것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다는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 함수값에 대해서 관계를 따지라는 건가? 대충 4차 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 대입한 함수값, 여기가 지금 빵 대입한 함수값, 여기가 지금 감마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입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f 알파와 f 감마의 정 가운데가 여기가 2분의 f 알파 플러스 f 감마니? 된 거 맞나요? 그것보다는 f빵의 값이 더 큰 건가? 맞아? 네. 항상 그런가?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도 만족하나요? 이렇게 돼도 두 녀석의 여기 극소값 두 개의 평균값보다는 빵 대입한 값이 더 큰 거죠? 설령은 이렇게 돼도 똑같은 건가?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극소값 f 알파하고 f 감마의 평균값 자체 여기죠? f 빵 대입하는 값도 큰 거죠? 언제나 참입니다. 두 번째, f 알파하고 f 감마의 값이 곱해가지고 양수라고 한다면 그럼 두 개가 부호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빵 대입한 마이너스 b의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예요? 그럼 빵 대입하는 세 값이 y절편의 값이 양수값이라는 얘기네? 근데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고? 이 점은 양수값인데
두 개의 보가 똑같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니? 여기 있으면 두 개가 음수이기 때문에 고백값은 양수인가? 또는 x축의 값이 여기 써도 되나? 된 거 맞아요? x축의 값이 여기 있으면 둘 다 모두 양수인 거 맞아요? 그럼 x축의 값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4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 4실근을 가는 건 맞아? 여기 있으면 4실근이지만 여기 있으면 4실근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4실근을 갖는다고 하기는 좀 부적절한 거네. 되신 거 맞나요? 쌤 혹시 놓친 게 뭐가 있나? 놓친 거 없는 것 같아. F알파의 값은 양수값인데 F 감마의 값은 음수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X축의 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파 대입하면 양수값이고 감마 대입하면 음수값이라면서요. 그때 fx의 값이 빵하고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값 중에 양의 실근의 값은 2개? 그리고 허근의 값이 존재하나요? 맞아? 양의 실근 2개 맞아요? 그럼 4차 방식이기 때문에 2근은 실근이고 나머지 2근은 허근인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n값들을 주어진 다음에 n이라고 준 숫자로 안 주고 n이라고 준 다음에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는 아니고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항부터 하자. 나의 바램은 0보다 큰 범위에서 y축 오른쪽에서 이 함수가 난 이거에 뭘 구할 건데 지금? 네, 최소값을 구한다면 그 최소값이 양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극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n값이 많아가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될지가 염려가 된다. 인수분해가 될까? 끝인가요? 그럼 빵 나오는 세값이 뭐뭐 있어? 한 0이라고? 마크 잘 썼니? 빵 나온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n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빵 나온 게 누구야?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요? 하지만 n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빵 나온 게 누구야? 그러네. n값 홀수였을 때 빵하고 1밖에 없네. 빵 나온 게. 이해되신 거 맞아요? n값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 좀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값은 극소값의 최소값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빵보다 오른쪽만 그릴 건데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이렇게 3개 있을 때 n값이 짝수일 때부터 먼저 하려고요. n값이 짝수가 되면은 이건 짝수차 함수냐 fx가? 짝수차 함수인데 극점에 잡혀 이렇게 3군데 있다고?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려나? 이런 식으로? 그럼 최소화 될 수 있는 값은 언제 최소화 될 수 있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들 중에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식은 플러스 1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을 조사해야 되겠다. 첫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함수한테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못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끝! 그래 보이는데? 맞나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는 대입할 필요가 없네? 오. 그럼 0보다 큰 범위니까 1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 그냥?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기를 원하고 있나요?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0부터 6까지입니다. 그래서 n값이 누구라고요? 나 1 들은 것 같아, 1. 2, 3, 4, 5도 들은 것 같아. 난 지금 n값이 짝수인 거 하고 있죠?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도 어차피 1에서 극소겠지? 나열된 거 맞나요? 1에서 극소일 거니까 1보다 큰 범위에서 1대2, 이거 다 되는 거야? 사차함수가 극값이 두 개? 아니지, 사차함수가 아니지. 이거 지금 홀수차함수지? n값이 홀수면 이거 홀수차함수죠? 홀수차함수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빵하고 1대2 했을 때가 될 겁니다. 에이, 괜히 홀짝을 괜히 구분했네? 어차피 확인했더니 1에서 최소값인 거죠? 0보다 큰 범위에서. 1대2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때 n값은 1, 3인가요?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다 5개군요? 니네 집에 있는 거 맞나요? 자, 77번으로 갔습니다. 77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윗부분에 있도록 하는 문제를 풀어고 합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위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양의 정수의 최소값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고 있습니다. 함수를 2항에서 함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난 이게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의 그림 중에 극점좌표로서의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수분해가 되냐? 이건가요? A는 양수라면서요. 그럼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빵 나오나? 미쳤네요 내가. 너무 성의 없이 풀었네. 1빵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조립제법 1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선생님 돋보기 써야 될 나이가 됐나봐. 눈이 침침해. 그나마 깔끔하게 줬네. A가 누군지 몰라. 일단 빵 나오는 그네값이 누군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빵 나온 게 누구지? 여기서 빵 나온 게 누구예요? 저기서 빵 나온 값이 누굴까요? 없죠? 이건 판별시 0보다 작기 때문에 빵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빵 나온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1에서 극소값이겠죠? 4차함수가 최고층계수 양수니까요. 그럼 1대2 반값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대2 했습니다. 1대2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가? 그거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수 a의 값의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a 최소값이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a는 3보다 크니까요. 자, 78번으로 갔습니다. 78번 문제가 속도의 문제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요걸 묻습니다. 4분 동안의 세점좌표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값이 빵 나왔을 때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4분 동안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P점의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P점의 속도의 값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인가? 빵 나온 요새의 값은
출발한 다음이기 때문에 빵은 필요 없죠? 빵 나온 녀석이 누가 있죠? 자, Q점의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빵 나온 게 누구예요? 지금은 0보다 큰 거면 시간의 음의 개념이 없죠? 이건 빵 나올 데가 없다는 얘기네? M점의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M점의 속도가 누구야?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미분하는 건가? 그럼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나? 이해된 거 맞아요? 이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2인가? 지금 속도의 값이 부호가 더 바뀌는 거 맞지? 3에서 속도의 부호가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빵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3분의 2하고 2에서 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맞아요?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뀌면 설령 미분에서 빵일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거의 답이 A는 뭐예요? A는 1인가? B는요? C는요? 문제가 너무 허접하다. 4분 동안 다 지금 4분 안에 들어오는 거지. 4분 안에 안 들어온 것도 줬어야지. 뭐로 4분 동안이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9번 문제가 원뿔 때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원뿔 때 물이 채워져 있는데 어이구야, 원뿔 때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뿔 때면 선생님 원뿔을 그리라고 하거든? 이 원뿔 때 연결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원뿔 때 원뿔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녀석은 물의 부피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높이의 값이 12가 되는 순간에 수면의 높이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dt분의 dv 높이의 값이 12인 순간에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이해된 거 맞죠? 그런데 주어진 녀석의 값은 뭐 여기가 40, 30, 60 이런 길이를 준 다음에 이 그릇에 물의 높이가 매 초 1cm씩 증가하도록 물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빈 그릇에다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어? dt분의 dh가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단위는 cm 다 똑같네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v하고 h의 관계식이죠? 근데 h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가 h인가 봐. 물의 높이. 여기가 h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h와 부피의 관계식이 필요하거든? 저 h와 부피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부피와 h의 관계식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양변을 미분해서 풀려고 합니다. 닮음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반지름값이 3대 4잖아. 맞아요? 반지름값이 3대 4면 여기 길이가 누굴까요? 내가 연결한 방금 선의 길이가 누구예요? 우리 초등학교 나왔잖아. 180. 그러네. 180이 돼야지 180대 240이어가지고 3대 4가 되는 건가요? 됐죠? 근데 문제는 h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물의 높이 여기를 지금 h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h였을 때는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 길이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30인 거 알고 있다며.
여기 반지름값을 뭐로 표현할지에 따라서 원뿔 때 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 저기 반지름 길이 누구야? 여기 반지름이 누구일까요? 아까랑 똑같은데 6분의 이게 반지름인가? 여기 전체 길이의 값이 h 더하기 180인데 그때 반지름이 알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30일 때 180이니까 1대 6인가요? 전체 높이의 값 6분의 1로 나누겠나요? 자, 반지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피 구하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내가 여기 밑넓이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아래쪽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뺄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h 6분의 1을 h 플러스 30의 제곱 빼기 30제곱이라고 하면 이해되려나? 내가 바깥쪽에 있는 거의 부피에서 아래쪽, 저 큰 거의 부피에서 작은 거의 부피를 뺀 건가? 된 거 맞죠? (3분의 1 파이 h) 전개했더니 36분의 1 h제곱 플러스 10h인가? 됐나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좌변값을 미분했더니 dt분의 dv 우변 미분하고 있습니다. 우변을 시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h의 값은 아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미분할까? 미분했더니 3분의 1 파이 곱하기 12분의 1 h제곱 플러스 20h 그 h를 t로 미분했다고 써줬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h한테는 12를 대입하라고요. 12 대입했더니 12 대입했더니 240 뒤에 거 변화율 값은 증가율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이야? 84? 답이 없어. 내 눈이 미쳤나? 왜 답이 없지? 아래 원뿔 부피 하실 때 어. 80. 높이가 안 똑같지? 나 지금 뭐 한 거야? 요걸 실수해버렸네, 요걸.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저 두 개 원뿔의 높이가 똑같다고 생각해버리냐, 갑자기? 너희들 왜 이직을 아까 했어야지? 에이씨. 3분의 1 파이 곱하기 전체 큰 녀석의 값은 밑넓이는 누구야? 6분의 1 h 플러스 30 제곱 높이의 값은 h 플러스 180인데 여기서 정신줄 났었네. 거기서 빼기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밑넓이의 값이 30제곱 높이의 값은 180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저 식이 누구야? 태연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 쌤, 응, 근데 6분의 1 h 플러스 30은 응. 왜 밑넓이? 여기 반지름 제곱한 거. 이 반지름 제곱한 거 곱하기 파이. 됐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6분의 1 곱하면서 여기 2배로 바꿨어요. 자, 이제 미분만 하면 됩니다. 태연이 졸린가 봐요.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지, 태연아. 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나 지금 미분하고 있습니다. 6파이 곱하기 6분의 1 h 플러스 30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6분의 1? 그럼 6은 지워지네요? 뒤에 건 미분했더니 빵? 자, 그럼 여기다 지금 숫자만 12만 대입하면 됩니다. 12 대입했더니 32의 제곱인가? 32의 제곱이 1024야? 되신 거 맞나요? 태연이 눈 잘 뜨고 있어. 아, 근데 이거 풀면 또 졸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쉬었다 하자. 그리고 같이 편평? 나 이거 받아쓰기 하면 못 쓰겠는데? 바닥에 60도로 길어진 경사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가 0.5m? 반지름 0.5m인 공이 있습니다.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21m 높이 있습니다. 중심 좌표가 높이가 21입니다.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t초가 경과했을 때 중심의 높이의 값이 ht입니다. 높이? 그런데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경사면과 충돌할 때 그럼 경사면과 충돌하니까 여기 얘기하는 건가? 이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의 값은 알고 있는데 속도의 값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10t가 속도인 거니?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대입할 t를 부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중심점 좌표 여기 위치할 때 그때 시간 t의 값이 궁금한 거죠? 그 t만 대입하면 끝날 겁니다. t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0.5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여기에 60도라며 1대2? 그럼 여기는 1m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럼 1m니까 낙하한 건 얼만큼 낙하한 거야? 20만큼 낙하했다고?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높이의 값이 20이 되는 순간에 t가 필요한 거죠? 높이가 20인 순간에 t가 누구야? 루트 5분의 1이라고? 그럼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B가 20이 되는 여기가 1m인 거 아니야? 반지름이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반지름 2분의 1. 여기가 1m. 그럼 여기는 20인 거 아니야? 여기 길이, 낙하한 길이 20인 거 아니야? 맞지? 동 중심의 높이니까 1을 공의 중심에 HT가 1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내가 착각했지. 낙하한 거에 대한 식이 아니었지? 식을 잘못 썼지? 그러네. 요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H의 값은 바닥으로부터의 길이인 거지? 여기다 1이라고 대입해야 되나? 그럼 1 나오는 T의 값 구하자. 1 나오는 T의 값은 2? 그럼 T한테 2만 대입하면 되겠네. 2 대입했더니 답이 마이너스 20인가? 자, 이제 레벨 3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겠네.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fx 값도 3차 함수고 gx 값도 3차 함수인데 옆에 있는 그림은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도함수인 f'과 g'의 그림인데 교점이 있고요. 교점 x좌표의 값은 ab라고 했고 y절편값이 7하고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fx에서 gx를 뺀 녀석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 h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질문의 대답들은 h라는 함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h에 대해서 답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h를 알기 위해서 h'x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h'x의 값은 f'에서 g'을 뺄 건데 f'은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 g'은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2차 함수고 최고차함계수의 부호는 양수인가요? 그럼 최고차함계수의 부호가 양수인데 h' 그림을 그렸습니다. h'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누구야? A하고 B, 교점좌표 A, B니까 빵대입한 녀석의 값은 누구야? 아, 빵대입한 건 7에서 2를 빼서 5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이거 가지고 함수 그림을 그리라는 것 같은데 A까지는 증가하다가 B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H의 그림이네. 이제 질문에 답하세요. 이게 레벨 3라고? 말이 돼 이게? 첫 번째 질문은 fx의 값이 a에서 극대값을 가지나요? 네. 비대입한 게 빵이어서 여기에 x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x축과 만나 생기는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인가요? 네. 하지만 니은에서만 x축이 여기 있었고요. 디귿에서는 알파 베타의 값이 a 0과 b 사이에 알파 베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대해서 이게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양변을 뭐라는 얘기죠? 양변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누게 하게 되면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부동호 바뀌지 않고 이게 참인지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이게 참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알파 베타의 값 0과 b 사이에 있다면서 0이라고 한 녀석의 값에서는 0의 값은 한 여기쯤에 0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만지도 틀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기울기?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의 값 5보다 작은 거 맞아?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 여기 있어도 5보다 작은 거 맞아? 알파 여기 있고 베타의 값 여기 있어도 5보다 작은 거 맞아? 야, 그럼 이런 데 있는 건 어때? 5보다 작은 거 맞아?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나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누군데요? 5였나요? 이 기울기가? 그런데 0보다 오른쪽에는 알파하고 0보다 오른쪽에는 베타에 대해서 B보다 왼쪽에는 베타에 대해서 어떤 두 점을 연결하든지 간에 무조건 지금 그린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은 기울기인 거죠? 유관상으로 봐도 5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셋 다 모두 참이네요. 되신 거 맞죠? 82번으로 갔습니다. 82번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 같은데?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 조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극대값이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최고차함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최고차함계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 이것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근데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다. 그건 2차 함수 가지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위로 볼록인 녀석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대칭축의 값이 절대 y축이 될 리가 없잖아. 대칭축은 절대로 y축이 될 수가 없는데 대칭축에 대해 대칭해야지만 우리는 f'3하고 f'-3이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럼 최고차함계수 양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차함계수 양수인데 도함수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 똑같다며.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최고창에서 양수인 거 말고 또 뭐 하냐고요? y축대칭인 거 알 수 있나요?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원점인 것 같은데? 원점이 맞나? 그건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fx의 값은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플러스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플러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아서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빵인 모양입니다. 변곡점의 x좌표가 빵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값은 빵에서 수소값 까지는 거 맞아? fx하고 fe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교점이 2개인가? fx 위는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2, f1을 지나나요? 이거 어떻게 알아?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접선을 갖다 그린 녀석의 값이 나중에 이 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따지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식으로 구하지 않고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식으로 좀 따져봅시다. 도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를 3의 1이라고 하고 y축 대칭이었나? 도함수가 y축 대칭이었니? 도함수가 y축 대칭이면 뒤에 다른 상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함수의 값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 극점 좌표 알고 있었잖아. 마이너스 2d 반연수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알고 있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문자를 줄일 수 있죠. b값 대신에 마이너스 12a라고 써야 되나?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1a 플러스 c냐? 맞아요?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9a? 되신 거 맞죠? 근데 지금 점의 좌표가 2, fe가 누구야? 마이너스 16a 플러스 c? 이 점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지를 따지라는 얘기구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6a 플러스 c를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이건가요? 2 대입했더니 이건가요?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최고창 계수의 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이건 어려운 문제야.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도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다음 생에 할까? 이번 생에 할래? 다음 생에 할래? 다음 생에? 구경만 해볼까? 지칠 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모의고사 30번 문제 어땠어? 어려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이해했냐? 어느 순간 듣고 나면 어느 순간 정신줄 놓지 않아? 어디까지 했는지 선생님이 뭘 하는지 구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못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3차 함수 이것도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부호가 반대라고만 얘기했지 절대값이 똑같은지는 모릅니다.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 똑같겠네. 왜냐면은 여기 f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씌워가지고 gx라는 녀석의 값이 아니겠구나. 여기 2x 3승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구나. 아이구야. 어떻게 하지? 먼저 fx라는 녀석의 값이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a라고 한다면 gx라는 녀석의 값의 최고차항계수의 값을 b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다시 한 번요. 어디 A 있어? 여기 있어가지고 C라고 하라고? 이 C라고 하자. 아무튼 부호는 반대인데 첫 번째 B의 값이 양수값이고 C의 값이 음수인 걸 전제로 해볼까? 근데 문제가 좀 있다. A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차 함수를 접어올린 녀석인데 이게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잖아. fx의 값이 a보다 왼쪽에서 fx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내 말 좀 이해돼요? 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 좀 여기 둘 중에 하나한테 뭐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달 때하고 플러스로 그냥 내비둘 때하고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해버리네.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냐면 fx의 값이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럼 gx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gx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여기가 a라고 하는 선인데 a라는 선의 오른쪽에는 g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달라진다고? a보다 왼쪽에는 gx의 최고차항 계수를 그대로 쓰라고? a보다 왼쪽은 gx의 최고차항 계수 그대로 쓰라고? 근데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여긴 접올린 거잖아요, fx를. 근데 접올리게 되면은 대칭하게 되면은 x축 대칭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싹 다 부호를 바꾸는 건가? 그치? 그럼 싹 다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아마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지 않았을까?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가지고 gx의 값을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선생님은 지금 b의 값이 음수일 걸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a보다 왼쪽은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녀석의 1차 함수 좀 빼도 어차피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거지? 근데 이 녀석의 값은 a보다 오른쪽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인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2를 더함으로써. gx 플러스 2x의 3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b 플러스 2가 돼서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말된 거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녀석. 어차피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든지 간에 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접올린 거는 최고차항계수 음수로 바뀔 거고 접올리지 않은 거는 최고차항계수로 양수일 거거든? 내 말 이해되니? fx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fx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접어 올린 거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c가 최고차항계수일 거고 접어올리지 않은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그냥 c겠지? 그러면은 a보다 왼쪽이 접어 올라간 건가? 그래야지 b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건가? 내 말이 된 거 맞니? 그럼 접어 올라가니까 b라고 한 녀석과 마이너스 c가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A보다 오른쪽에서는 접올리지 않아서 최고치 한계수를 그대로 C를 가지고 있으면 그 C의 값이 B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건가? 이 말이 납득이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B, C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B라고 대입어 이항했더니 B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 C의 값은 요거를 관찰할 수가 있네요. 되신 거 맞나요? 이제 첫 실마리만 풀었어. fx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가 1, gx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나머지 항들은 다 모르잖아. 나머지 항들은 다 모르는데 fx의 식을 구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과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다. 다음 생에 할까? 아이고야, 어렵다, 어려워. 난 지금 fx 필요하거든? fx 필요하고 a의 값도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fx의 값은 최고치 한계수 1인 것만 알아. 3차 함수인 거 알고 있어. 근데 A의 왼쪽은 X축 대칭해야 돼. A의 왼쪽은 X축 대칭해야 돼. 내 말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이해됐니? 됐어? X는 A 오른쪽은 이것도 최고창계수고 부호가 양수고 이것도 최고창 부호가 양수여야 되거든? 그럼 이건 대칭하지 않고 원래 함수여야 돼.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그냥 gx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거라고? 여기까지 생각 맞나요? 근데 우리 fx가 궁금한 거냐? fx가? fx가 궁금하면 gx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차피 a보다 작든 a보다 큰 fx는 그냥 fx인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 위에 거 뺄까? 밑에서 위에 거 뺐더니 이 fx의 값이 누구야? 아닌데? 14x의 제곱 16x 32? 오, fx를 안 해, 우리? fx 알았어, 이제. 된 거 맞아요? 그 fx가 지금 최고층계수 1입니다. 근데 이 fx라는 녀석과 a를 구해야 되겠네, a를.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어떻게 구하지? 왜냐면 문제 풀 때 fx만 필요한 게 아니라 a의 값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 풀 것 같거든? a를 어떻게 구하지? 아, 접어올 거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의 값은 fx x절편이구나. 그러네. 빵 나오는 녀석 중에 한 가지가 a가 될 수 있는 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을 구하자. 1하고 마이너스 7하고 8하고 16하고 뭘로 돼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 그럼 fx의 그림이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4에선 접하는 건가? 마이너스에선 만나고 4에선 접한다고? 최고참계수 양수인 녀석이?
X축의 값이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1인가 보다. 그림이 이렇게 가가지고 3차 함수가 최고차함수 1인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fx인데 이거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대칭에서 최고층계수 마이너스 1인 이 함수라고. 그리고 오른쪽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플러스 1인 녀석이라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a가 누군지 압니다.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할 일은 fx라는 그림과 x-k 제곱의 값이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해야 되나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항에서 요게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완전 제곱식 아래로 블록이잖아. 최고차함계수는 1이고 최고차함계수 1인 포물선이 대충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교점의 개수 3개였으면 좋겠다고? 언제 교점이 3개야? 입된 교점 몇 개야? 3차 함수는 끝없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2차 함수가 커지는 것보다 3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커지거든? 교점 2개인가요? 근데 교점이 3개 되려면 이 접하는 순간보다 살짝 더 오른쪽에 있으면 교점 3개인가? 계속 3개 맞아? 언제까지가 3개인 거야? 아, 이제 이 부분은 겁나 애매하다, 이거. 그치? K값이 4가 됐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 유관선으로 보기에 몇 개야? 유관선으로 봤을 때는 3개 아니야? 1개? 2개? 아닌가? 아, 3차 함수는 더 가파르게 커지고 2차 함수는 천천히 커지니까 여기 뒤에는 교점이 없겠네? 그럼 유관선으로 봤을 때 이게 2개네? 그럼 여기 전까지만 교점의 개수가 3개인가?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교점의 개수 3개 들어가는 K값들의 모든 K값들의 합을 구하래. 여기서부터가 그지네. 일단 첫 번째 그지였던 상황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잡는 방법 2라고 마이너스를 찾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 까다로운 거는 K라는 녀석의 값이 자연수 중에 1, 2, 3, 4였을 때만 검토하면 될 것 같거든? 5 이상이 되면 5 이상일 때도 확인해야 되겠다. 5 이상이 됐을 때는 이게 이 부분이 애매하네. 이 부분이. 그치? 여기에 교점이 2개 있고 여기 하나에 있어 3개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5일 때, 6일 때 이런 걸 확인해야 되네 지금. 그럼 K값 확인해야 될 거는 1, 2, 3, 4는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고 1, 2, 3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5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5나 6이나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7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1, 2, 3은 왜 하냐고? K의 값이 1이면 교점 개수가 3개. 확인하지 말자고? 당연히 3개니까? 그러면 1은 확인 안 해도 되겠다. 2도 확인 안 해도 되고 3도 확인 안 해도 되겠다. 일단 K값 확보한 거는 1, 2, 3, 3개네요. 4는 확인할 필요가? 4는 이게 애매하잖아.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렇지. 교점이 3개일 수도 있잖아. K가 4였을 때 교점이 3개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확인하면 되지, 뭐. 자, 이 녀석과 K가 4가 되면 요건가? 교점 계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2항 했더니 2항 해주면 x 곱하기 x-4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실근의 값이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나요? 4는 탈락입니다. 이제 확인할 거는 5일 때 확인하고, 못 해먹겠는데, 이거는.
아, 여기 있구나. 얘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니까 이항해 주면 누구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9인가? 이게 실근이 몇 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되냐 이게? 안 될걸? 안 될걸? 안 되지? 아이씨. 이 함수의 도함수를 또 구해야 되네? 3만 3? 3으로 하면 된다고? 너 믿어도 돼? 믿어봤어. 되네? 그러면 실근이 몇 개야? 현별 계산했어? 실근 몇 개냐고요? 그럼 K의 값은 5인 건 되는 거네? 이제 확인할 거는 6인 것만 이제 확인합시다. 7인 것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K의 값이 6이라고 한다면 12x 플러스 36. 태연이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머릿속으로 암산 중인가? 혹시 이거 멍이라고 부르는 그건가요? 지금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20? 되는 게 있나? 그럼 그림을 그냥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거는 있나? 아이씨 그지 같네. 나 좀 도함수 좀 구해보려고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거든? 안 되는 것 같아.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0입니다. 넌 인수분해 되니? 안 되잖아. 10하고 2하고? 되죠? 3분의 10을 대입한 함수값 2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2대입한 극점좌표 구했습니다. 2대입한 넌 누구세요? 4? 마이너스 4인가? 3분의 2 대입한 함수값 필요, 3분의 10 대입한, 잘못했네. 여기가 2, 마이너스 4냐? 3분의 10이 극대값인가요? 극소값인가? 그 x축은 여기 있나요? 그럼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인가요? 그럼 k 값이 6이었을 땐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다 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이해는 된 거 맞죠? FX 부호는 지금 fx 부호가 음수일 때 하면 안 돼. fx의 부호가 음수면 gx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최고차계수 양수, 이것도 최고차계수 양수기 때문에 그건 안 돼. 이해된 거 맞아요? 남은 시간 동안 84분을 풀 수가 없어. 84분은 이건 또 쉬운 문제야. 오늘 살짝 집에 늦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84분 문제 구경하고 10시 땅 하면 집에 갈 겁니다. 자, 문제가 케이블 LMN이라고 하는 평행한 선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벽면과 수직인데요. 이 케이블 사이의 길이는 2하고 1이라고 얘기했고요. L 위에는 광원 A, 광원이라고 하는 게 빛이 난다는 얘기잖아. A라고 하는 지점에 램프가 있나 봐. M 위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이건 광원이 아니네. 이건 물체네. C는 또 그림자라고 N 위에 있는 C는 그림자입니다. 빛을 비추면은 물체 B를 지나서 C의 그림자가 맺힙니다.
광원 A하고 물체 B의 시각 T에서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의 값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5가 되는 순간 광원과 물체의 속도의 값은 같아집니다. 엄청 쉽네. 처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물체 광원의 속도, 이제 물체 B의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2t-2분의 11인가?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속도의 값이 같아질 때를 구하라고 두 개를 같다고 나왔습니다. t의 값이 2분의 5야? 맞아? 첫 번째 건 쉽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A하고 C라고 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3인 순간은 두 번 있어요. 지금 A와 C 사이의 길이는, 지금 그림상에서 A하고 C 사이의 길이는 3보다 커, 작아? 커요. 3보다 크죠? 그럼 A하고 C 사이의 길이가 3이 될 때는 어떨 때 A하고 C 사이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수직. 나란히 있을 때? 세 개의 선과 수직일 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녀석은 A, B, C가 이렇게 나란한 상태일 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하려면은 A와 B의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런 순간이 몇 번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은 시간 t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구만, 질문이. 같다고 나왔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5t인가? 플러스 6? 그럼 t의 값이 2일 때 하고 3일 때 두 번?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3번하고 5번 중에 고르면 되나요? 세 번째 질문은 t의 값이 2하고 3 사이 있을 때라고? 나는 지금 위치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요게 A의 위치냐? B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B의 위치는 대칭축의 값이 4분의 11, 4분의 11, 4분의 11이면 대충 몇이야? 2점 몇? Y절편 값은 10? 2점 몇? 꼭지점 좌표 모르잖아. 꼭지점 양수겠지. 교점 2하고 3 두 개지.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지금 4분의 11 대입한 함수값은 구하고 싶지 않아요. 함수값은 구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꼭지점 좌표의 부호를 모릅니다. 근데 이 교점의 좌표가 누구라고요? 2하고 3이라고요? 물체 움직임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지금. 2초까지는 최초의 위치가 다르네. 빵초일 때 위치 A점의 위치가 어디야? 빵초일 때는 4의 위치는데 물체는 8의 위치했다고? 오이씨 졸라 애매하네. A점의 위치가 빵초일 때 여기 위치했고 그 다음 이건 8에 위치한다고 B점은 빵초일 때 잘못 봤어? 10 4하고 10 그래서 지금 A, B, C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빵초일 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초가 되는 순간 나란해진다며 2초 뒤에는 이건 지금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야? 길이 작아지는 건가 계속? 2초일 때는 3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2초일 때 이렇게 나란한 거야 지금? 이런 거 맞아요? 3초일 때는 더 앞으로 가는 거지. 3초일 때가 몇인데? 3대 2범위는 2분의 5? 3초일 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 거지 지금. 여기 지금 2분의 5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2초하고 3초 사이에 시점의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다고? 시점의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시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시점의 위치? 그럼 C의 위치 어떻게 구할 건데?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해야 돼.
쌤은 지금 C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이렇게 사다리꼴 그렸습니다. 쌤 지금 다 X축의 평행한선임, 저기 다 평행한선입니다. 여기를 M대N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A하고 B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 있는 길이 못 본 애들이 되게 많거든? 자, 여기 길이가 무엇일까요? 말해주세요. 태연이가 얘기해봐.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여기 길이는 내분점 구하듯이 구하시면 됩니다. 내분점 구하듯이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축으로 생각하고 y좌표의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 y좌표들의 내분점. 그래서 내분점 구하듯이 구하시면 됩니다. 내 말 지금 납득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이 점의 A점의 위치 알고 있습니다. B점의 위치 알고 있습니다. 그때 C점의 위치의 값을 구해서 C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가소도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된 거 맞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내가 누군지 몰라서 Z라고 하려고요. 여기 있는 건 X, 여기 있는 건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대1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Y의 값이 누군데요? 3분의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X하고 Y는 문제가 줬잖아, 식을. 그러니까 Z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Z값이 누구야? 2분의 3i-x인가? 되신 거 맞나요? 나는 그 Z의 위치, C점의 위치 Z가 필요했고요. 이해 지금 된 거 맞나요?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고 싶은데 일단 3i-x부터 구하자. 3y 마이너스 x 좀 해봐봐. 나 믿지 마. 맞나? 세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3t. 거기서 이거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32t? 그래서 마이너스 16t? 세배했더니 30. 30에서 4 뺐더니 이 녀석의 값을 2로 나누게 하세요. 니 지금 된 거 맞니?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t-8인가? 미분하면 누구야? 시점의 가속도는 항상 3으로 일정해요? 어디서나 시점의 가속도는 3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럼 D가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답이 3번인가? 뒤에 답 3번인지 봐봐봐. 산수 틀렸는지 무섭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산수 안 틀렸나 봐요. 근데 물체의 움직임이 희한하네. 가속도가 3으로 항상 일정하다고? 좀 되신 거 맞나요?